예, 안녕하세요. 김윤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이 상속 부분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우리 코드에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구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상속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이 게임 프로그램의 어떤 약간의 발전을 위해서 먼저 그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의 화면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바뀌었냐? 우리가 플레이어로 사용하던 네모 그리고 에너미로 사용하던 동그라미가 이제 이런 어떤 간단한 아트, 간단한 그림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게임 내부의 객체들을 좀 더 이쁘게 만들어 보는 이런 작업을 첫 번째 파트로 할 거고, 두 번째 파트로 실제 이 본격적인 내용인 상속을 가지고 코드를 바꿔보는 시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로 이제 스프라이트 사용이라고 강의 자료는 되어 있는데 같이 코드를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일단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뭐 실행을 해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레이어가 빨간색이고 적이 이런 사이언 색이고 가장 가까운 적적으로 이제 총알을 연속적으로 1초에 한 번씩이죠. 발사하는 이런 로직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적은 플레이어를 계속 쫓아가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가장 메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이 게임 클래스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이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객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플레이어 객체가 빼고요. 에너미 객체가 그 게임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서 에너미는 플레이어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 위치를 어떻게 얻어오냐? 어차피 이 게임 객체가 모든 플레이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플레이어가 아니라 모든 요소들의 플레이어 정보를 얻어오고 그 플레이어에 구현되어 있는 get 포지션 기능을 사용을 해서 플레이어의 위치를 얻어올 수 있게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모든 것들은 게임 객체를 통해서 얻어오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프로젝트 세팅 부분에서 잘 따라오셨다면 폴더 열기를 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리소시즈 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스프라이트 안에 보시면 들여다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런 것들이 구현되어 있는 걸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 파일들이에요. 그럼 그림 파일들을 한번 열어 볼게요. 아이고 닫으면 안 되죠. 리소시즈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할 그쵸. ships라는 파일을 한번 보자면요. png 그림 파일이고요. 요 그림 파일 안에 이렇게 그림들이 이렇게 쭉 행과 열로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이런 거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일의 해상도, 이미지 해상도가 얼마냐? 80 by 80이다 라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80 by 80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위쪽으로 좀 확대를 시켜보시면 요 한 칸이 하나의 색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딱 보이죠? 이게 한 칸이구나. 이게 한 칸이구나. 이게 지금 가로로 총 80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80 픽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세로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밑에 좀 잘렸지만 이렇게 쭉 이미지 전체 이미지의 길이를 살펴보면 이게 80 픽셀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80 by 80 해상도의 이미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 그림 파일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인터넷에 무료로 쓸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걸 다운 받은 거예요. 그 중에 그냥 딱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아까 제가 예시로 보였던 결과 이미지 파일을 보면요. 요 놈이 플레이어의 그림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고 요 놈이 에너미의 그림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전체 80x80 이미지 중에 요만큼만 가져와서 우리가 플레이어를 표현하기 위한 그림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요만큼만 가져와서 에너미를 그리기 위한 이미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요 전체 그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분에 게임에 사용할 그 일부분을 우리가 스프라이트라는 걸로 만들어서 게임 내의 요소로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는 어느 정도 표준화된 용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세로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로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특별히 뭐, 무슨 코딩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면, 요만큼이 8x8 크기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눈으로 세봐도 되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까지가 하나의 이미지구나. 그리고 가로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한 칸, 두 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이 각각의 이미지들이 8칸을 기준으로 하나씩 요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 파일 자체를 다운받을 때, 내가 요런 이미지를 하나의 요소가 8x8 크기가 되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를 이 에셋이라고 하죠. 이 리소스, 이 이미지를 만든 아티스트가 미리 지정을 해서 알려줘요. 근데 뭐 요건 간단하니까 그거를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 이미지를 보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지금 배운 거는 텍스처라는 게 뭐고, 스프라이트라는 게 뭐고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전체가 텍스처고 그 일부분을 우리가 스프라이트라고 하고, 이 스프라이트로 캐릭터들을 표현을 한다 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이 SFML이라는 엔진에서 이 스프라이트 그리고 텍스처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하면은, 일단 game.h 쪽으로 가서 우리가 게임을 시작할 때에 저 텍스처 파일들을 디스크에서부터 읽어올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일단 요 게임 클래스 파일이에요. 안에다가 읽어온 텍스처 이미지들을 저장할 멤버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표준적인 용어라고. 이미 SFML에 텍스처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요. 우리가 두 개의 텍스처, 두 개의 이미지를 일단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ship 텍스처 하고 프로젝타일 텍스처 오타가 있죠. 프로젝타일 텍스처. 프로젝타일은 뭐 발사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알이죠. 요렇게, 즉 그 두 개의 이미지를 저장할 멤버 변수를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을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좀 건너가면서 할게요. game.cpp로 가서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요 이니셜라이즈 게임이 아니죠. 이니셜라이즈 함수를 만들어 뒀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저 텍스처 파일들을 디스크에서부터 읽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주석으로 달아놓죠. 이 부분에서는 이니셜라이즈 리소스들을 이니셜라이즈 할 거다라고 적어 놓고요. SFML에 있는 어떤 기능을 이용할 거냐면은 ship 텍스처, 텍스처 클래스 객체저가 가지고 있는 load from file이라는 메소드,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디스크의 어느 위치에서부터 파일을 읽어올 거냐를 명시를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 세팅을 따라오셨다면 프로젝트 폴더 아래 하나 올라가서 리소시즈 폴더 아래에 스프라이트 폴더 아래에 스페이스 슈터 에셋 팩, 파일 이름이 좀 길죠. 언더바 ship.png라는 파일을 이제 이 멤버 함수를 통해서 읽어오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자, 만약에 읽어오는 게 성공을 했다 그러면 얘가 true가 반환이 되거든요. 자, 만약에 그게 실패를 했을 경우에 false일 때에는 그냥 initialize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false를 반환하고 더 이상
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끝낼 겁니다. 그렇죠? 내가 게임에서 이 텍스처 써야 되는데 파일이 없어요. 또는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읽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을 시작할 수 없으니 그냥 끝내버리는 간단한 해결책을 일단 선택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멤버 변수 2개 만들어놨죠. 우리가 텍스처 2개 사용할 것, 이미지를 2개를 사용을 할 거니까 두 번째로 만들어 놓은 프로젝타일 텍스처도 파일을 읽어올 거고요. sfx 언더바 이름이 아마 프로젝타일이었을 겁니다. 네. 자, 이 파일 이름 뭐 오타 날 것 같아서 무섭다고 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파일 있으니까 요거 이름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오타 있었네요. 10스였는데 10이라고 썼습니다. 이것도 아마 프로젝타일스일 겁니다. 이렇게 복사 붙여 넣기를 하면 뭐 일단 이 부분에서 오타가 날 일은 없을 테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파일을 읽어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일단은 미리 준비를 해 둡시다. 자, 그 텍스처 불러온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시점에서 읽어온 이미지 중에 일부분을 가져다가 스프라이트, 즉 캐릭터를 표현을 하기 위한 이미지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캐릭터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플레이어의 경우 플레이어의 생성자 부분이 돼야 되겠죠. 자, 이 플레이어의 생성자에서 게임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ame.h로 가서 이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어떤 인터페이스냐? 뭐 간단한 건데요.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시점에서 읽어온 그 텍스처를 반환을 해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써놓죠. 그래서 getShip texture라는 퍼블릭 멤버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내가 이니셜라이즈 시켜놓은 ship texture를 반환을 해주고요. ship texture 잠시만요. ships texture라고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ship texture로 이름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프로젝타일이 필요할 때도 있을 테니까 get 프로젝타일 텍스처 말하면서 하니까 오타가 많이 나네요. 프로젝타일 텍스처를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거를 만들어 둘 거거든요.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자, 우리가 얘를 참조자로 리턴을 하도록 해둘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SFML이라는 엔진에서는 텍스처는 참조자로 반환을 해야 되는 규칙이 있다. 그냥 이렇게 외워두셔도 뭐 일단은 무방한데요.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텍스처라는 거 뭐 해상도가 엄청 크진 않지만은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게임에서 저 텍스처를 읽어온 이유는 뭐냐면요. 디스크에서부터 텍스처를 읽어오는 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번 필요할 때마다 디스크에서 파일을 계속 불러오는 게 아니고 한번 불러와가지고 걔를 메모리에 저장해 둔 다음에 걔를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getShip texture를 할 때 얘를 값 형식으로 반환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텍스처가 여러 번 복사가 되는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텍스처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큰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SFML에서는 얘를 참조자로 반환을 해야지만 올바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getTexture 부분에서 참조자로 반환을 하도록 일단 준비를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플레이어에다가 먼저 저 텍스처를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player.h 부분으로 먼저 들어가서요. 자, 이제 우리가 플레이어를 네모로 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모양, 네모 쉐입, 렉탱글 쉐입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자, 크기는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 색상도 플레이어가 빨간색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플레이어는 요런 색깔들로 이루어진 이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 이 초기화, 그러니까 생성자 부분에다가 이제 이 플레이어 클래스도 다른 애들처럼
게임에 대한 참조를 일단 받도록 할 겁니다. 왜? 텍스처를 들고 있는 애가 게임이니까 일단 게임 참조를 가지고 있어야 그 텍스처에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자, 포지션 필요할 거고 사이즈 남겨뒀죠. 컬러 필요 없겠네요. 그래서 컬러는 생성자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플레이어의 생성자를 요 4개를 받도록 바꿔뒀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이것도 미리 만들어 두죠. 뭐 주석 처리할 거 없이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용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텍스처 말고 뭐였죠? 스프라이트죠. 그래서 스프라이트라는 클래스가 SFML에 정의되어 있고요. 얘가 플레이어를 표시할 뭐 작은 이미지, 한글로 좀 풀어 써보자면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얘 자체가 그 텍스처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도록 준비를 해둘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생성자 부분을 player.cpp로 와서 이제 구현을 해보죠. 자, 인자가 바뀌었으니까 적용을 시켜줘야 될 거고요. 사이즈, 컬러, 스피드 좋은데 추가적으로 죄송합니다. 또 하나가 빠졌네요. 저 게임 받은 게임의 객체 주소 값을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요 멤버 변수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런 클래스가 있는 걸 미리 알려줘야 된다. 뭐 프로토타입처럼 미리 선언을 해두는 겁니다. 네, 이런 상태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인자로 받은 저 게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인 게임에다가 저장을 해두는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컬러는 이제 안 쓰니까 날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방금 전에 바꿨던 헤더 파일의 생성자 인자들이랑 cpp 파일에 실제 구현된 인자들을 일단 맞춰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겠죠. 원래는 렉탱글 쉐입이라는 거의 사이즈와 뭐 색상 지정을 하는 걸 여기서 해줬는데 이제는 스프라이트를 사용을 할 거니까 이런 식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플레이어를 표시할 작은 이미지를 에다가 setTexture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스프라이트를 사용할 원본 그 큰 이미지가 뭐냐라는 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원본 큰 이미지 어디 있죠? 게임 객체의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게임 객체의 getShip 텍스처를 여기서 불러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게임이라는 클래스가 getShip 텍스처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냐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 game.h를 include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요거를 호출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니셜라이즈 과정에서 로드해온 그 텍스처의 참조자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텍스처를 요 스프라이트를 위한 텍스처로 써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SFML의 사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set texture rectangle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interact 일단 따라서 쳐 두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8088 요겁니다. 자, 요것만 설명드리면 돼요. 사실 이미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텍스처고 이 중에 일부분이 스프라이트다. 그러면은 여기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뭘 쓸 거냐를 요 4개의 값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X 위치, Y 위치, 너비,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시 가서 세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얘를 텍스처로 사용을 스프라이트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라는 걸 어떻게 명시하냐? 이 왼쪽 위 꼭지점이 여기서부터 8만큼 떨어져 있고 이미 세봤죠. 이 아래쪽 Y 방향으로는 0만큼 떨어져 있죠. 그게 앞에 써둔 8, 0의 의미입니다. 이 왼쪽 이 코너점 좌표인 거죠. 그 다음에 너비가 8이고 높이도 8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너비 8, 높이 8를 인자로 넘겨준 겁니다. 이 전체 중에 이 부분을 쓸 거다라는 걸 이렇게 X, Y, 너비, 높이 값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텍스처 중에 스프라이트는 이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이미지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표현을 해줄 거냐라는 거는 기존과 똑같이 set scale이라는 멤버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명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사이즈라는 애를 따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크기만큼 키워서 보여줘라. F가 빠졌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고요. 네, 뭐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해도 잘 동작을 할 겁니다. 간단하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뭔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쉽스 텍스처가 아니라 쉽 텍스처로 이름 바꿨죠. 다시 컴파일. 이니셜라이저 리스트에서 플레이어 그쵸. 이 부분까지 바꿔줘야지 되죠. 자, 지금 game.cpp 파일이에요. 원래 이니셜라이즈 게임 할 때 우리는 플레이어 생성자에다가 위치 받고 크기 받고 색깔 받고 속도 받았으면 됐는데 바뀌었잖아요. 그쵸. 뭐였죠? 첫 번째 인자로 게임 객체 주소를 받았어야 돼요. this 넘겨주면 될 거고, 두 번째 포지션이고, 세 번째가 사이즈고, 네 번째 컬러는 필요 없어졌죠. 저는 방금 타이핑을 해서 외우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player.cpp 가서 보면 돼요. 내가 이렇게 4개 받도록 해놨구나. 그래서 그게 지금 game.cpp에 이거랑 이렇게 맞춰줬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떴지만 잘 실행되고, 어이구, 이렇게 플레이어가 이미지로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크죠? 사이즈를 20 말고 뭐 한 이 정도로 할까요? 조금 작은데 뭐 한 3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플레이어를 이런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바꿔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렇죠? 텍스처가 뭐고 스프라이트가 뭐고 SFML에서 그래서 이런 텍스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인 스프라이트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내가 만약에 요 첫 번째 놈이 아니고 요 아래에 있는 놈을 플레이어로 표시를 하고 싶으면 뭘 바꿔야 되냐? 요 숫자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거를 뭐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연습 문제로 사실은 2가지가 있어요. 왜냐, 저는 플레이어만 바꿔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에너미도 요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직접 바꿔보시고요.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첫 번째로 이번에는 요 놈이 아니라 요 좀 크기가 다른 얘를 한번 플레이어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숫자를 한번 계산해서 사용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죠, 에너미하고 뷰렛도 멤버 변수하고 생성자들 변경해서 이미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스프라이트가 되도록 요거 2개 이미 로딩 해놨잖아요. 뷰렛은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죠. 에너미는 여기서 가져오고요. 그걸 하도록 직접 해 보시고 한 30분 정도 하셨다가 멈췄다가 다음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